안녕하십니까. 토게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5일 일요일 에스파뇰 발렌시아 셀타비노 베티스로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부터 먼저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자, 내일은 여기 ICD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현재 1승 1무 4패, 승점은 4점밖에 안 냅니다. 내일은 발렌시아 상대로 붙고, 자, 에스파뇰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1승 4패, 득점 5득점, 실점은 시시점으로 별로 엉망입니다. 자, 그리고 홈에서는 요 경기를 보시면은 홈에서 5경기 중에 3경기를 치렀고 3패로 엄청나게 최악이죠. 홈 경기도 1승 하나도 못 거뒀습니다. 자, 득점은 3득점, 실점은 80점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2득점, 실점 2점으로 지금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에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그리고 요 5경기를 누구랑 붙어서 이렇게 나왔냐면,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라유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3대1로 짓고, 그 다음에 빌바오한테는 1대0, 세비야한테는 3대2, 소시에다들한테는 2대1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치른 경기가 요게 최근 5경기 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파뇰 경기부터 보시면은 자, 스페인 1부 17위 경기고 패패 엄청나게 승률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리그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큼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해당 1승도 원정에서 거둔 승리로 아직까지 홈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강등권 문턱인 1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전 시즌까지 그레나다를 이끄던 마르티네즈 감독을 선임하며 반등을 노렸으면 아직까지 그 반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마르티네즈 감독이 색채가 입혀지지 않은 모습이고, 특히 4백과 5백으로 오가며 할로를 찾고 있지만 어느 포메이션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게 봐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감독이. 자, 심지어 이전 시즌팀 공격 절반 가까이의 지분을 차지하던 데바스 라울데 토마스는 프리시즌부터 부상과 이적 문제로 잡음을 일으켜니 결국 이적 시장 지나서 하이레벨 라이로 팀을 옮기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톱 호셀루와 브레이스 웨이트가 득점포를 가담하고 있으나 어느덧 전성기 시대가 끝나고 30대 전성기 기량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만큼 성적이 안 좋은 내일 발렌시아 상대로는 다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최근 시즌 전적을 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 에스파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봤습니다. 보자, 두 번째 발렌시아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렌시아는 내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자, 발렌시아는 현재 3승 3패, 승점 9점으로 현재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렌시아, 자, 5경기 팀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2승 3패, 9득점, 실점은 5실점, 그 다음에 그 5경기를 홈에서 3경기를 치렀고 2승 1패, 득점 8득점, 실점은 20점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패를 기록했고 1득점 30점으로 원정 기록은 엄청나게 별로 안 좋습니다. 발렌시아가. 자, 최근 5경기를 이렇게 알아본 거고, 자, 이 5경기를 누구랑 붙어서 이렇게 치러졌냐면은 일단 8월 20일날 빌바오로 1대0으로 졌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도 1대0으로 졌습니다. 그 다음에 헤타페한테는 5대1로 이겼고, 라이오한테는 또 2대1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셀타비고한테는 3대0으로 이겨서 이 경기가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발렌시아부터 보시게 되면은 스페인 1부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초반 들쭉날쭉 흐름으로 승패를 오가고 있습니다. 문은 일단 없습니다. 승하고 패만 오가고 있습니다. 자, 앞선 리그 6경기 중 3승 3패를 기록 중이고 순위도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이전 2패로 약세를 겪고 있고, 자, 이번 시즌 앞두고 있는 신입
가투소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스타일과 유사하게 투박하고 활동량을 중시하는 스타일의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중원의 3명의 미드필더를 바탕으로 평균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타입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도 높게 끌어올려 경기 운영하는데 이들의 센터픽 듀오인 파울리스타와 디아카비는 속도전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에스파뇰 투톱인 호셀루, 브레이스웨이트도 30대 속도전에는 강점이 없는 전력입니다. 자, 이번 일정에서는 에스파뇰 공격을 1점 내로 틀어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베테랑 1선 카바니가 9월 중순 데뷔전을 치렀고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고 발렌시아에게 부족한 결정력을 채워줄 수 있는 카드죠. 자, 그리고 카바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에스파뇰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전망으로는 보입니다. 자, 일단은 5경기 팀 성적은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그다지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렌시아의 정보를 받고 자, 이 두 팀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자, 최종 결론입니다. 자,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핵심 일선 토마스를 비롯한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부진을 예고했습니다. 자, 심지어 새롭게 부임한 마르티네즈 감독은 아직까지 팀에 맞는 옷을 찾지 못한 상태죠. 오자마자 아직까지 애드도 못 받쳐주고 감독에 대한 색깔을 아직까지 못 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면 발렌시아는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선보이기는 하지만 신인 가투소 감독 체제의 나름대로 득점력을 갖춘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자, 둘 다 감독이 변경을 했지만 마르티네즈 감독은 아직까지 여기 에스파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색칠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가토스 감독으로 체제로 바꿨지만 득점력을 갖춘 팀으로 좀 변경이 됐죠. 자, 특히 카바니가 데뷔전을 치르며 감각을 또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 일정도 발렌시아가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일단 저는 이 승리는 빼겠습니다. 원정에서도 지금 안 좋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도 지금 팀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변수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에스파뇰이 5백 바탕으로 낮은 데서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저득점으로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보다는 저득점이 더 나아 보이니까 추천픽으로는 저득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에 대한 결과, 저의 최종 결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베티스입니다. 자, 내일은 셀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셀타는 에스타디오 아방가 발라이도스라는 구장에서 경기 홈 구장을 치릅니다.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2승 1무 3패로 승점은 7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5경기 중에 2승 3패 득점 6득점과 실점은 11점을 기록하고 있고, 자, 홈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4득점 실점은 4실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2득점 실점은 7실점으로 기록한 성적이 누구랑 붙어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4대1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로나한테는 1대0으로 이겼고 가디스한테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는 4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한테도 3대0으로 졌습니다. 일단은 중상위권 애들한테는 다 졌습니다. 셀타비고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약팀 지로나 카디스한테만 이긴 걸로 2승을 지금 따서 지금 승점 7점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타비고, 자, 스페인 1부 리그 13위고 8월 말 하이 레벨인 지로나와 가디스를 잡아내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 레벨 애들만 붙었기 때문에 2승을 거뒀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AT 마드리드, 발렌시아를 만나 처참하게 패했고 과거부터 이어오던 강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거 보고 5경기 보시면 자, 이러한 특징이 주되 요인은 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삼선 자원에 한 명만 배치한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이로 인해 수비 뒷공간 수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보니까 뒷공간이 충분히 많이 빈다는 거죠. 자, 탈압박에 능한 상위 전력들에게는 실점을 자주 하는 게 당연한 순수입니다. 자, 특히나 주장이자 풀백으로 나서고 있는 어느덧 30대로 속도전에도 그만큼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자, 전성기에 대한 나이가 있는데 3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 속도 부분에도 이제 젊은 애들 못 따라간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속도전에서도 하락세를 걷고 있고 베티스도 간결하게 2대1 패스와 때로는 다이렉트로 전방에 보내는 패스마다도 않는 전력입니다. 자, 이번 일 정도 뒷공간을 자주 허용해 실점한 가능성이 높겠고 심지어 핵심 일선 아스파스도 노세아로 인해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멀티 득점까지는 어려운 전망이라는 게 일단 베티스도 실점은 하겠지만 자, 일단은 그래도 지금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또 공격력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좀 뒷공간이 수비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그래도 베티스 홈 이점을 갖고 내일은 베티스한테는 한 골 정도 멀티 득점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한 골 정도는 할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보자 두 번째 베티스 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티스는 현재 5승 1패로 승점은 15점으로 자 5승을 했기 때문에 승점 3점씩 가져서 15점을 지금 갖고 있죠. 지금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 원정의 경기를 치릅니다. 자, 현재 베티스의 팀 경기 성적은 5경기 중에 4승 1패 득점 9득점 실점은 50점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어떻게 치러졌냐면은 홈에서 3경기 중에 3승 그 다음에 득점 6득점과 실점은 3점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3득점 실점은 2실점으로 최근 5경기 팀 성적입니다. 자, 이 경기가 어떻게 치러졌냐면은 처음에는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2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에서는 이제 헬싱키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비아레알한테는 1대0으로 또 이겼습니다. 자, 루도고르한테도 3대1로 이겼고 지로나한테도 2대1로 이기면서 최근 5경기에 대한 팀 성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베티스에 대한 팀 성적이고 자, 베티스는 지금 스페인 1부 리그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즌 초반 페이스를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앞선 리그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로파 리그에서도 전승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베티스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1패도 1강 레알 마드리드에게 허용한 패배입니다. 요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한테 9일 3일날 패배한 적이 있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공격수 밸런스가 매우 좋은 편이 공격도 잘 되고 있고 수비도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 리그 6경기 중한 10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펠레그리니 감독은 평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수비와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점유율을 높게 가지는 것보다는 일단 효율적으로 베티스에 맞게끔 공격과 수비를 분배를 잘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자, 그리고 2대1 패스와 같이 간결한 패턴과 마무리를 중시하는 감독이고 라인을 높게 올리는 셀타비고 상대로는 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탈압박을 하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뒷공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도 베티스가 충분히 역습과 뒷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핵심 일선 이글라이스와는 뛰어난 신체적으로 PK 박스 장악을 능력을 바탕으로 연일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싸움도 괜찮다. 개인기 피지컬도 괜찮고 PK 박스에서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스페인 A 대표팀에서도 소집돼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셀타의 아이두 누네즈는 모두 이글리시아의 보다 신장이 작은 전력들이고 이번 뛰어난 박스 장악 능력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보시게 되면 이글리시아스는 베티스의 공격수인데 지금 셀타비고가 맞기에는 그만큼 이글리시아스한테 보다는 신체 능력이 더 작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안 그래도 PK 박스 내에서 장악하는 게 지금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셀타비고의 수비진은 좀 막아내기가 힘싸움이나 몸싸움 이런 부분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베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최종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셀타비고랑 베티스에 대해서 경기 결과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수비 라인을 끝까지 올린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빕니다. 이러한 전략을 뛰어난 탈압박과 뒷공간 침투 능력을 갖춘 상위 팀들에게 좀처럼 먹혀들지가 않을 정도로 내에도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상위 지금 레벨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베티스도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 하에 간결한 원투 패스를 주로 사용하는 전력으로 셀타비고에 등장하는 허물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다. 아까도 이론적으로 보시겠지만 효율적인 공격과 수비 부분이 밸런스가 잘 맞고 있죠.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만 가면은 지금 유럽 대학년도 그렇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핵심 일선 이글리시아스의 단기 페이스도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셀타비고 신장 작은 수비 선수들까지 PK 박스 내에서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거라고 또 예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의 승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자, 셀타비고는 리그 경기 5경기 중에서 다득점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전력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다득점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추천픽으로 두 가지를 드린다고 하면은 베티스 승이랑 저는 다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베티스 승과 다득점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앞에 경기랑 두 번째 경기에 대한 저의 초안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파뇰, 발렌시아, 셀타비고, 베티스, 스페인 프리미어 리그 두 경기에 대한 저의 이론과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도 제가 추천픽으로만 드렸지 정확한 조합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게 되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정보와 라인업, 해외 배당, 그 다음에 이 경기들에 대한 추천 조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드리는 거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